안건이 투표를 개시하는 동안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세 분이 계십니다. 조금 특별하신 분들이 왔는데요. 2018년도에 정말 우리 동네 어른이신데 많은 반대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야, 조합장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시고 정보를 잘 들으셔야지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셨어요. 일어나 주시죠. 윤광중 어르신하고요. 일어나 주시죠. 네. 경기야 아버님, 우리 그 땅 한 200~300평까지 양경규 조합원님의 아버님이신데 양이문신데요. 장대동에 한 5~60년 저기 경북에서 이사 오셔 경북상에 하시면서 일가를 이루신 어르신이에요. 양이문 어르신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 토박이시면서 그 옷가게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땅을 소유하고 계신 윤광중 어르신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동네는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동네 토박이 또 오일장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어우러져서 정말 대전에서 가장 최고의 제일 비싸고 DH 비아트를 소유하면 부자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쭉 굉장히 바쁘신 분이 오셨어요. 그 법무법인 우린 자문 변호사죠. 자문 변호사 대표 변호사 안광순 대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고요. 장대비 굉장히 많은 자문과 여러 가지 유리한 사항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하는데 사실은 드리는 비용이 월 20만 원밖에 안 돼요. 장대비가 특이한 게 이런 분들이 또 회계 비용은 그냥 일반 구멍가게 회계 비용처럼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들여요. 결산 비용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훌륭한 변호사님 한 번 와서 뭐 그 자문만 해도 300만 원, 500만 원에서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뭐 몇 시간씩 와서 장대비 잘 되고 협조하고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하고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해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현대건설이 와 있는데요. 조합 방식으로 회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합 방식으로 회기가 되면 현대건설이랑 협의를 잘해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일정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하는 일정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측입니다. 그 올해 안에 조합원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년 안에 이주비 받고 이주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드리는 거고요. 현대건설은 와가지고 금융지원, 시공지원, 업무지원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요철기 팀장이 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신탁사한테 우리가 도움받은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비사업 관리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신탁사 계약직이 전문 계약직에 와서 늘 김종대 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신탁사의 계약직인데 연봉 한 7,000대 받으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탁사를 해지한다고 치면 우리는 이제 규정을 좀 변경해서 조합 내부에 우리 3조 가까운 사업을 이끌어가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가지만 이 가는 길은 처음입니다. 제가 어디서 재개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은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주변에 포진돼 있어서 정비업체 인원 2명, 전문 사무장 그런 계약직 그 다음에 그 정소영 과장 그리고 뭐 상근이사 이런 한 5명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협력사 방에 보면은 대략 60명이 있어요. 카톡 단톡방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논의와 협의 늘 매주 한 번씩 논의하고 해갖고 어떻게 방향성 잡고 일정 잡고 일정이 늦어지면 협의를 통해서 밤새세요라고 하고 그런 논의를 하는데 그렇게 신탁사가 없어도 그런 전문 사무장을 그 내규를 규정을 운영 규정을 좀 대의원에서 변경해갖고 전문 사무장 하나 둬서 제대로 빨리 없어도 전혀 이상 없이 손색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도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조합 방식으로 회기를 하는데 혹시 금융 환경이 정말로 뭐 금리가 안 떨어지고 금융이 안 좋아진다고 치면 일부라도 이제 금융에 대한 지원들이 일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금융기관의 신탁사들이 또 좋은 조건으로 혹시 우리한테 문을 두드려서 왔을 때 조합원님들이 아유 너네 필요 없어 이제 신탁사 너무 질렸어 조합 방식으로 갈래라고 선택하시면 조합 방식으로 가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금융지원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그 다음에 수수료도 낮게 혹시 한번 생각해볼 여기 있다고 하면 총회에서 또 대응 방식을 선택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기존의 신탁사가 온 공문으로 치면 유감이라는 표현은 이제 해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앞으로 남은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조합 방식으로 회계해서 현대랑 잘 갈 것이냐 아니면 금융 환경을 면밀하게 현대랑 살펴보고 금융에 대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다면 금융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향성 새로운 신탁사를 뭐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서 오게 되면 선정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방식은 다 조합원님들 몫이에요. 조합원님들 선택하기에 따라 달려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 다 조합은 뭐 금전적으로는 이익이죠. 수수료가 낮춰지거나 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조합원님들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합장은 해야 될 일이 60명의 협력사들을 계속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통해서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게 가는 것, 또 현대건설을 잘 논의해서 우리의 의리 아니라 파트너로서 윈윈 전략으로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조합원님과 같이 금리, 부동산 환경, 그 다음에 단결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나쁜 흐름을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고 제대로 수익을 맞추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협의해서 가는 것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언제나 총회에 와서 우리 조합장님 그리고 조합의 임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한다 고맙다 이런 늘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가끔 조합에 전화를 하면 상근 이사님도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첫째는 신탁회사에서 해지를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현재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해지를 안 한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네. 신탁회사에서 해지를 안 한다. 해약을 안 해준다. 어떤 등기, 신탁 등기. 네. 그래서 네. 그게 맞습니까? 그럴 경우 안 해줬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매매나 혹시 이후라도 상속 또는 대출 재산권에 영향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신탁 등기 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또 두 번째는 사안에 보면 유성초 설계 비용이 있는데 5억 7천인가 57억 그 부분은 그 뒤에 비고란에 보면 A, B, C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만 부담이 되는지 아니면 다 하고 나서 A와 C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지 그게 또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난번에 그 GS를 해지를 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브랜드인 DH가 와서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좋고 뿌듯하고 행복한데, 이번에 이제 또 신탁을 이제 물론 그들이 우리의 하는 일에 협조를 안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들었는데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의 신탁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전문가들이 뭐 포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보증하고 권장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택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그럼에도 공사 기간은 지장이 없는지 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좀 나이가 있고 저보다 연장자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 좋은 곳에 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 정말 저 말고도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장대 B구역 그리고 우리 546명이 빠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합장님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질문이 아니고 네 번째는 열심히 해라라는 그 질책으로 알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탁 등기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담보대출 또는 증여 또는 매매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부산도 한 토신을 해지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신탁 등기를 해지를 안 해서 신탁사가 개인적인 모든 책임을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되고 그건 형사자도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다 소송 중에도 해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또 하나 조합은 계속적으로 10명 또는 50명씩 계속 보내서 그런 신탁 등기 해지에 대해서 서류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413분의 전체가 다 이번에 뭐 혹시 소송은 안 가겠지만 그 합의를 통해서 한꺼번에 다 해지가 할 거고, 해지에 대한 비용들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개인적으로 당장 급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내일 신탁사 보내서, 이제 내일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보내서 서류 받으면 됩니다.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게 소송을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재산은 전혀 신탁 등기를 하더라도 조합원인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전혀 손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성초등학교는 A, B, C, 리베라, 또 어디에요? 그 리베라, 그리고 그 유성호텔, 이 5개 중에 3개는 조합의 그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들이 있고요. 2개는 개인 사업자들인데 그들의 비율을 교육청이랑 해서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비율의 협약서에 의해서 돈을 내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유성 호텔이나 거기보다 입주 시기가 늦기 때문에 먼저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돈을 먼저 사용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뭐 일단은 C는 시행 방식으로 됐고, A도 이번에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 접수했는데 취소가 됐지만 어쨌든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시행자가 있고, 또 유성호텔 리베라도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육청의 협의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가를 낼 수가 없어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 500억, 부가세 포함해서 500억 규모로 설계하고, 또 임시 교사동 짓고, 그 다음에 육교 짓고, 그 다음에 전체 유성초등학교를 다 부시고 새로 짓는 비용을 다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거라 장대비가 책임져야 될 비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대비의 세대수에 비해서 장대비는 그 세대수가
다른 데에 한 50% 정도 되는데 다른 데 다 합친 거보다 근데 비용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유성초등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장대비가 이렇게 협약해 갖고 내는 거는 좀 최대한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유성초등학교 설계비 그렇고요. 세 번째 공사 기간, 아까 제가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요. 해지 사유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시행자인 조합의 고유권한 결정권이에요. 총회를 열고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고 이것이 시행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접수조차 조합의 고유권한이에요. 근데 고유권한은 침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고 이 고유권한은 침해받지 않겠다라는 조합원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단 하루도 안 늦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있건 없건 조합은 장대비 조합은 똑같습니다. 단 하루도 안 늦어요. 갑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신탁사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시행자의 권한을 신탁사한테 일부 뺏기게 되니까 그들은 협력사들한테 그들의 돈이 아니에요. 현대건설의 무이자 돈을 갖다가 신탁 계정으로 하면 신탁 계정에서 업체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지급은 안 하게 되면 업체 이제 일을 조금 늦게 하겠죠. 이럴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신탁사를 유지해서 간다고 치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탁사가 유지가 돼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도저히 니네 사업시행 인가 접수한 걸 빼와라 한다 그러면 사업은 장기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신탁사 해지한다 그러면 자금관리사무 대리 계약이 해지가 된 거고 그러면 조합이 직접 지급합니다.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단 하루도 늦지 않습니다. 문제 없어요. 답변 됐나요? 네. 중돌이 됐듯이 이제 앞으로 공사 기간이 자꾸 조금 늦춰지고 제가 처음에 2019년도인가 여기 총회 할 때 조합장님 저 나이가 얼마인데 몇 년 후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7, 8년 이렇게 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현대건설에서도 와 계시지만 자재비나 인건비나 뭐 공사비가 많이 늘어날 텐데 우리가 얼마에 계약했죠? 평당? 계속 질문. 네, 그러면 그 계약 금액이 지금 500 얼마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갈 때 혹시 부담이 될 수 있는지 확실히 계약을 잠금장치를 신탁사처럼 말고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계약금 우리가 나중에 완공이 되면 기간이 좀 지날 텐데 지난번에 계약했던 금액 말고도 더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염려는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신탁사는 시행자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세고 잘 알아서 시공사를 잘 눌러서 시공사가 시공비를 마이너스 나도 누를 거다라는 확신이나 오해가 있으신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탁사가 있어도 어쨌든 기존에 들어왔던 금액에 가계액에서 올라갈 뿐더러 추가적으로 우리가 초고층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때문에 충분하게 시공사도 인하고 우리도 인하는 개념으로 협의해서 가야 되는 거지 신탁사가 있다고 해서 금액이 확 떨어지거나 낮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탁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신탁사는 그들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들은 그냥 방관자처럼 금리가 오른 것,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오른 것, 모든 자재비 오른 것은 조합 니네 잘못이야. 우리는 잘못 없어. 그러니 니네는 우리 요청을 들어. 그래서 우리 요청 듣고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비를 낮출 수 있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를 해. 그러기 전까지는 사업시행 인가 접수를 하지도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탁사가 정부도 못하는 일을 신탁사가 시공사를 눌러갖고 시공비를 누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단지 신탁사는 그냥 한 번 더 조합보다 조금 더 조합의 인원보다 조금 더 알아서 그냥 아는 체 하고 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아는 체 해서 약간 협의의 대상이 될 뿐이지 절대 누를 수 있고, 시공사 또한 신탁사가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그 시공 비용을 마이너스 치면서까지 예 신탁사님 알았어요 들을게로 하지 않아요. 오해십니다. 오해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시공사는 현재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드려야 되는데 그 장대비는 현대건설한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데고 현대건설은 장대비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장대비도 현대건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현대건설은 장대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DH라는 브랜드, 강남 쪽에만 있는 브랜드를 지방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략적 교두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H를 지방 최초로 성공시켜야 돼서 시공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조합원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물론 손해보라는 건 아니지만 조합원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할 가능성과 논의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현대건설의 사장님조차 현대건설의 2인자인 주택사업본부장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장대비는 제대로 하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앞으로 시공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현대건설도 손해 안 보고 위인되고 조합도 위인되는 방향성을 잘 잡아서 가는데, 그런 방향성은 인가 끝나고 나서 공사비를 절감하는 설계 변경, 그러니까 밸류 엔지니어링을 최대한 진행을 하고, 밸류 엔지니어링의 대토론회도 한번 서울 가서 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절차대로 거치면서 충분하게 공사비를 낮추면서도 시공의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 갖고 시공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탁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현대건설이라는 시공사는 시행자랑 하는 거지 신탁사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앞으로의 시공비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 올라가고 그런 논의는 충분하게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긴 하겠지만 잘 협의해서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적정한 시공비를 찾고 설계도 변경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우리 신탁 비용이 2.7%인데 우리는 좀 낮추겠다. 뭐 그쪽하고 그건 별개 듯이 우리가 서로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듯이 하는데, 나중 그 두 번째 얘기는 시공사와 우리 조합과 등촌 주공처럼 지금 물가비와 이렇게 상승이 되는데 그게 염려가 된다, 그런 뜻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염려가 뭐냐면, 당연히 둔촌주공하고 우리하고의 체계가 다른 거 뭐냐면, 이제 둔촌주공은 조합원이 나눠져 있어서 사람도 많고 나눠져 있어서 정확하게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인데 거기는 DH는 아니고, 지금 신탁사하고 우리하고도 문제가 뭐냐면 대화 창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건설하고 장대비하고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건설의 사장님하고 장대비 조합장하고 대화 창구가 있고 그 밑에 사람들하고 다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협의가 되는 거고, 둔촌주공하고 현대건설하고의 형태는 조합원이 나눠져 있고 조합원들이 한 마음으로 안 뭉쳐져 있지 않으니까 좌충우돌하면서 뭐 공사비를 올리네 낮추네 분양을 하네 안 하니까 현대건설이 공사비 해소가 1원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수를 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대비는 지금처럼 조합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을 하고 현대건설의 모든 의견을 듣고 우리 의견을 제기해서 조율하면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둔촌주공의 현상은 장대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합원님들의 현재 상황들이, 조합원님들이 지금 이런
이런 데서를 이렇게 적절하게 뭉쳐서 한마음 한뜻을 하는 이상 어느 누가 와도 우리는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다. 둔촌주공의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둔촌주공이 그 신탁 방식이 된다고 그래서 그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신탁 방식을 갔었어도 신탁사는 관심이 없고 조합원들이 흩어져 있다면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 줘야 될 조합원들이 양방으로 나눠진다면 신탁 방식 갔어도 똑같이 그런 사태는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신탁사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이 문제인 거예요. 조합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알았어. 현대건설 그러면 니네가 뭐 얼마일 때 얼마 깎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진행해. 그거 결정해 줄게. 진행하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현대건설 알겠습니다. 그럼 분양하시죠. 그래서 분양 수입 가져가고 이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인 거죠. 대조일구역도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만 뽑는다면 공사 재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은 어떤 이익보다는 조합이 잘 가고 현대건설도 일정 부분에 손해를 안 보고 제대로 진행이 될 때 무조건 협조를 하겠다는 거지. 조합이 집행부도 없이 안 갔을 때는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듯이 둔촌주공에 신탁사가 없으면 둔촌주공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장대비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장대비가 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딱 이거예요. 조합원님들이 4분 5열 뭐 2분 돼갖고 뭐 패거리 이쪽 갈리고 해갖고 야 이리저리 막 싸웠을 때는 현대건설은 이런 조합을 우리가 왜 도와주고 왜 진행할까? 이게 언제 입주될지도 모르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모르고 사업은 지연되는데 라고 해서 그때는 현대건설이 목리 부릴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장대비의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답변 되셨나요? 네. 일단 개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일 총회의에 대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회의에 참석하신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제적조합원 546명 중 총 445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제1호안건부터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안건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 취소 요청의 건은 찬성 435, 반대 6, 기권 및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호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호안건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 취소 요청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호안건 사업대행형 신탁계약, 사업대행계약,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해지의 건은 찬성 435, 반대 6, 기권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2호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안건 사업대행형 신탁계약, 사업대행계약,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호안건 사업대행 개시결정 취소 및 제3호안건 사업대행 개시결정 취소 및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 위임의 건은 찬성 435, 반대 6, 기권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3호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호안건 사업대행 개시결정 취소 및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 위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안건 2024년 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예비비 사용 승인 의결의 건은 찬성 435, 반대 6, 기권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4호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안건 2024년 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예비비 사용 승인 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의 심의와 의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폐회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고 또 그동안 많은 동의 절차 거쳐주셨고 사업이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조합원님 앞으로도 계속 협조해 주시면 조합장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비구역 2024년도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